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8회 시험이 시작되는 22년도 1월 1일 첫날이 시작되었네요. 동안 조금 흐트러진 마음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다시 마음 다잡으시고 처음 내가 마음을 가졌던 초심 떠올려 가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년도 1월 1일 열어가시기 바랄게요. 종합위험 수학 감소 방식 밭작물 이어가겠습니다. 밭작물에서 중요한 건 수확량 조사 적기라고 했어요. 언제 조사해? 어떻게 조사해? 그죠? 언제 조사해? 땅속에 있는 것들은 비대가 종료된 시점 뒤에 단서들을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수확통이 아니죠. 콩이었는데 수학 이거 수정했다고 했는데 아니네요. 자, 수학 적기라고 했어요. 수학 적기. 그 외에 기억해야 되는 거 차, 옥수수. 차는 조사 가능일 직전. 옥수수는 수염이 나온 후 25일 직후가 됩니다. 글로서는 힘들지만 사진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잎과 줄기가 2분의 1, 3분의 2 황변됐을 때, 양파의 도복이 완료됐을 때, 고구마 삽식 후에 120일 이후, 옥수수 수염이 나오고 25일 이후, 양배추 결구 형성이 완료됐을 때, 감자 비대가 종료되는데 봄감자 95일, 고랭지 110일, 가을감자 95일, 110일. 차, 조사 가능일 직전 수확 시기는 1심 2엽의 형태를 띌 때 5월 10일만 되면 연구가 2판, 4판, 팔짝 뛰더라. 암기팁 말씀드렸어요. 재파종 조사, 재자 들어가는 거 잘 봐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위에 추가 조사하는 것들, 재파종 조사, 재정식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 그죠? 재파종 조사 배웠고, 그죠? 재정식 조사를 배웠어요. 경작,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죠. 한 번 더 언급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면적 조사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면적 합계 산정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옆방에 나와 있는 식은 요래요. 면적. 자, 조사는 이렇게 해요. 근데 합계는 이렇게 한대요. 산정은. 그죠? 표본 구간 면적의 면적의 합계. 면적의 합계라는 거는 이렇게 두둑이 있고 고랑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5주, 4주 이랑 길이와 두둑과 고랑을 합친 이 이랑 폭 이것이 표본 구간의 면적이 되더라. 표본 구간이 여러 구간이라고 한다면 표본 구간 수도 곱해야 되겠네요. 그죠? 면적은 이랑 길이 곱하기 이랑 폭의 합계가 되더라. 왜 면적을 구하나요? 면적을 구해서 면적 위에 있는 그 목적물을 수확해서 수확량을 측정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죠? 콩하고 팥입니다. 콩하고 팥도 이랑 폭과 이랑 길이를 잽니다. 근데 3파인 경우에는 달라져요. 규격의 원형 1제곱미터 또는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면적 역시나 1제곱미터. 차입니다. 표본 구간수 규격태의 면적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20cm 곱하기 20cm. 그러니까 그거 두 개니까 0.08이 되겠네요. 면적이. 표본 구간수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곱하기 표본 구간수 하면 면적이 나오겠네요. 수확량 조사 방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은 오늘 우리 자세히 하게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옆방에 나와 있는 안식이 그죠? 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감자입니다. 표본 구간별 작물. 왜? 면적 우리가 구했으니까 위에 수확량을 올리면 뭐가 나온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온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다가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고 더하기 기타미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확량이 산출되거든요. 그래서 면적 산정 방법,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감자는 표본 구간별 작물 무게의 합계를 구한다고 하네요. 그죠? 자, 감자는 몇 프로형이 있나요? 50%형, 100%형. 그죠? 양배추입니다. 몇 프로형?
80%형, 100%형. 80%형은 피해가 80%라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오는 수확량은 20%. 그래서 양배추 무게 몇을 곱한다고요? 0.1을 곱한다고요. 과일을 우리가 산정할 때 과실은 피해 구성률을 구했기 때문에 80%면 0.8을 곱했어요. 근데 바짝물은 안 그래. 실제 수확이 되는 게 얼마만큼이야? 라는 걸 구해요. 그래서 내가 80%다 라고 하면 내가 수확할 수 있는 거 20%예요. 그래서 곱하기 0.2 하는 거예요. 차입니다. 차는 표본 구간에 가서 앞에 딴 거 기수확한 거 몇 개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해서 딴 자리를 센다고 했죠. 기수확한 거 몇 개지 세고 이제 수확할 거 그죠? 세고 무게를 측정하더라. 그죠? 자, 무게 측정합니다. 자, 기수학 지수라는 것도 구하네요. 기수학 지수. 그건 뭐예요? 지수학 새싹수하고 내가 새로 지금 딸 새싹수. 그게 전체 새싹수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기수학한 거 몇 개야? 이게 기수학 그 비율이겠죠. 그죠? 기수학 비율이 나왔어요. 나오면 기수학 비율표에 따라 가서 보면 기수학 지수가 있어요. 그건 찾으면 돼요. 표를 보고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수학 지수, 기수학 비율 이런 것들을 표를 보고 찾더라. 그죠? 양파 마늘입니다. 양파 마늘은 무게만 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일찍 수확하면 뭘 한다고요? 비대 추정 지수를 더해 주더라. 어디에? 원래는 100%일 건데 비대 추정 지수에다가 플러스 잔여일수가 얼마야? 하루하루 얼마만큼 성장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해줍니다. 매실하고 다른 점, 우리 매실 비대 추정 지수 구했죠. 매실은 비대 추정 지수 얼마야? 라고 이렇게 조건에 적어버려요. 그래서 곱하기 그냥 비대 추정 지수만 곱하면 돼요. 근데 마늘이랑 양파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당 비대가 얼마만큼 돼? 하고 비대 지수를 따로 줘요. 그러면 원래는 100인데 거기다가 하루하루 잔여일이죠. 잔여 남은 만큼에 하루하루 얼마만큼 커? 이렇게 해서 실제 계산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하루에 양파는 0.8%, 아니 마늘은 0.8%, 마늘은 0.8%, 양파는 2.2% 정도 성장한다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 조건에 몇 프로 준대를 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상계수라는 게 있더라. 왜? 마늘은 상품감이 될 때까지 놔두면 건조가 돼요. 그죠? 건조가 돼요. 건조를 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내요. 그죠? 건조되면서 중량이 줄어들어요. 그죠? 얼마만큼? 내가 100이라고 한다면 난지형은 72만큼, 한지형은 70만큼. 그래서 환산계수라는 걸 곱해주더라. 난지형은 기억, 니은 두 번째니까 2 붙어서 0.72, 한지형은 0.7. 고구마입니다. 50%, 80%, 100%. 그죠? 자, 고구마가 원래 50%가 없었어요. 21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옥수수입니다. 유일하게 무게를 재지 않는 거 옥수수. 그래서 옥수수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상, 중, 하, 창립장의 길이를 구분하더라. 17cm 이상, 15, 17, 15 이상, 17 미만, 15 미만. 그죠? 그 다음에 1, 0.5,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표준 중량을 곱하더라. 수확량 조사를 따로 하지 않으니까 창립장 길이에다가 바로 표준 중량을 곱하면 피해 수확량이 나오더라. 근데 옥수수는 항상 지수라는 친구를 데리고 다닌다고 했어요. 지수 친구 둘이 누구? 제식, 시기지수, 제식, 밀도지수. 그죠? 표준 중량은 암기하기 어려우면 대학 잘 만드신 분은 대학 교수님이 만들었다고 해서 대학 차리라고 했죠. 그래서 대학 교수님 키가 160, 미군 백인 키가 180, 미국인 키가 190. 그죠?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어요. 콩, 팥입니다. 콩하고 팥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무게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종실의 중량도 측정하고 함수율이란 걸 측정하더라. 함수율, 기준 함수율이 14%. 그래서 1-14를 빼면 0.86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0.86 한 거예요. 자, 요건 했죠. 지난 시간에. 단답형 문제 이렇게 7회 때 출제되었다고 했죠. 가로 넣기 뽕뽕 비어서 나오면 그냥 술술술 이건 적을 수 있어야 되겠더라. 이거 푸는데 1분 안 걸리겠죠?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
합계 산정 방법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수확량 조사 방법을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입니다. 수확량은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평수 미 평을 구할 건데 평수 미 평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할 건데 이 수확량만 알면 미보상 감소량이 나오고 그죠? 피해율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있겠더라. 이 수확량 구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해요. 여태껏 우리 배운 거죠. 면적 분해. 그래서 우리 표본고가 면적을 구하는 걸 배운 거예요. 면적 분해 위에 면적 위에 그 면적 안에 있는 수확량의 합을 가지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했어요. 조사 대상 면적은 어떻게 구했나요?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이렇게 했죠. 실제 결과 지수에서 고사 면적, 기수학 면적 또는 타작물, 미부상 면적을 그죠? 뺀 것이 조사 대상 면적이 된다고 했죠. 자, 기타 미 면적은 우리가 조사 안 했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니까 수확량에 더해요. 우리 과실에 미보상 수확량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죠? 미보상 수확량은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그죠? 한 주당 평년 수확량 그죠? 이렇게 했죠. 근데 면적은 뭐야? 밭작물은 주수를 하지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하죠. 그래서 기타미 면적 밭작물에 와서는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이래요. 그죠? 그래서 기타미 면적이에요. 기타미 면적에다가 이건 주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가지고 하더라.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조건에 있죠. 평년 수확량이 얼마야? 이 농지에. 그죠? 이 농지에 가입 면적이 얼마야? 평년 수확량 나누기 가입 면적 하면 돼요. 그죠? 마늘 양파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하더라. 마늘은 보통 0.8% 지수로 했을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0.8%이기 때문에 우리가 5%가 0.05잖아요. 0.8이니까 그러니까 0.008이 된다는 거. 이거 지수 환산했을 때 0자 지금 0.008 3개입니다. 자, 마늘 양파입니다. 2.2% 지수를 했을 때 0.22. 꼭 이렇게 안 줄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실무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올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라고 지수까지 변환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1을 더한 값입니다. 그죠? 비대 추정 지수 플러스 1. 그럼 이 비대 추정 지수란 건 어떻게 구할까? 그죠? 잔여, 남아있는 수학기까지 남은 잔여 일수에다가 비대 지수를 곱하더라. 방금 준 이 비대 지수예요. 그죠? 그래서 작물 무게를 전체 여기 작물 무게 원래는 작물 무게만 올라오는데 여기 비대 추정 지수 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마늘은 하나 더 있어요. 뭐 온다고요? 환산 개수가 있더라. 난지형은 0.72, 한지형은 0.7 됐나요? 자, 비대 추정 지수에 대한 상세의 지역별 수학 정기 아니고 적기 그죠? 적기까지의 잔여 일수가 되겠고요. 일자별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최대지름 있는 게 세 품목이 있었어요. 마늘, 양파, 감자. 마늘은 한지형, 난지형이 또 나눠져요. 난지형이 더 크다고 했죠. 따뜻하니까 남쪽이. 난지형은 3.5, 한지는 2.0. 양파는 좀 더 커요. 6cm. 그다음에 감자는 양파보다 작으니까 5cm. 그래서 구분하더라.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최대지름 이런 거 없어요. 예전에는 궤건 중량이 뭐 몇 그램 이상일 때 뭐 이렇게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사라졌기 때문에 고구마는 50, 80, 100%형. 100%형은 뭐가 없죠. 그래서 58%형만 0.5, 0.2를 곱하더라. 됐죠? 고구마가 50%형이 21년도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유일하게 중량 측정을 하지 않는 거 옥수수. 중량을 가지고 수확량 구하지 않아요? 어떤 거 줘요? 표준 중량을 줘요. 그죠? 그래서 실제 피해 입은 거 몇 개지? 거기에다가 표준 중량을 곱해서 지수들이 데리고 다닌다고요? 제식 시기지수, 제식 밀도지수 두 지수를 데리고 와서 피해 수확량을 구해요. 바로 피해 수확량 구했기 때문에 옥수수는 평수 미 평으로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실제 손해 얼마만큼 입었어? 거기에서 너희 부담금만큼 빼
이렇게 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 실제 손해액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피해 수확량의 손해액이니까 곱하기 그죠? 가입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 되겠죠. 그죠? 상, 중, 하 옥수수 어떤 거? 창립장의 길이 그죠? 17cm 이상, 15 이상, 17 미만, 15 미만 있죠. 표준 중량은 대학찰 160, 미백이호 180, 미역찰 190, 미흡찰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지 않은 저희가 모르는 이름의 옥수수 품종이라고 한다면 미역찰 등이기 때문에 190g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이거 업방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감자입니다. 감자 최대지름 있죠? 5cm 미만이구나. 피해 정도 50%입니다. 50%면 실제 무게도 50%. 됐나요? 자, 차는 마지막에 할게요. 콩 갑니다. 콩은 중량도 되지만 또 뭘 재더라? 함수율을 측정하더라. 기준 함수율이 14%더라. 그래서 1-14 했기 때문에 0.86으로 곱해주더라. 1 기준 함수율 분의 1 조사 함수율을 곱해주더라. 이거 많이 본 거죠? 논작물의 벼, 밀, 보리가 그래요. 그죠? 매, 콩, 찰, 밀. 매배가 15%, 콩이 14%, 찰, 밀, 보리는 13%. 매, 콩, 찰, 밀 순서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양배추는 80%, 100%. 100%는 없으니까 80%만 0.2 무게는 그죠? 양배추의 80%는 조건이 다르다고 했죠. 보통은 80%가 가공 공장만 납품이 가능한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업방의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일반 치료가 안 돼요 해도 80%, 가공 공장만 가능해요 해도 80%, 그죠? 50% 플러스 80%가 80%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차입니다. 차는 구하는 게 좀 달랐어요. 규격태를 이용했고 이 규격태 몇 개? 2개. 20cm, 20cm이기 때문에 무게로 면적으로 하면 0.04 제곱미터. 두 개이기 때문에 0.08이 되는 거예요. 면적은. 그죠? 면적이 되고 이 면적 안에 있는 그 기수학 수하고 새로 딸 새싹수를 무게를 알아야 돼요. 그죠? 기수학은 무게를 알 수 있나요? 수학을 이미 해버렸는데 모르죠. 그래서 기수학은 나중에 어떻게 산출하냐면 지금 새로 딴 새싹수를 가지고 기수학 무게를 환산해요. 환산.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워서 차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다른 밭작물보다. 감자도 마찬가지죠. 왜? 감자는 병충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밭작물에서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차, 감자가 돼요. 되겠죠? 차, 감자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21년도에 안 나왔기 때문에 22년도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죠? 자, 기수학은 미미 수학해버렸기 때문에 딴 자리를 세요. 몇 개 땄지? 이거 숫자 세고요. 새싹 이제 딸 거는 따가지고 무게 측정합니다. 그죠? 무게 바로 나오니까 그죠? 자, 기수학 비율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수학 색사수 나누기 기수학 플러스 지금 딸 새싹수 수학할 새싹수 전체 새싹수란 얘기죠. 기수학 비율이 나오면 기수학 지수는 표를 주기 때문에 찾으면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차는 유일하게 수학 면적률이라는 걸 배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밭작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이랑 길이 두둑 고랑에서 이랑 폭 이렇게까지 면적을 다 구했어요. 면적의 합계. 근데 차는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두둑이 있어요. 이 고랑을 계산해 줬나요? 안 해줬죠. 여기다가 이렇게 규격태만 2개 놨잖아요. 고랑은 전혀 계산을 하지 않았어. 이미. 그죠? 다른 거는 고랑도 같이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는 결국은 이 수학 면적률이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그죠? 이게 두둑폭이 올라오겠네요. 두둑. 여기는 고랑과 두둑이 다 올라가면 이게 수학 면적률이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죠? 고랑 부분을 뺀다는 거죠. 실제로 두둑의 면적률이 얼마만큼 될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학 면적률을 곱해줍니다. 이 수학 면적률 역시도 조건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수학 면적률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되고 그거 만족해야만 뭐 원장 변경 안 해요. 그것도 업방이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학 면적률은 준 조건대로 그대로 푸시면 된다는 거.
자, 실제로 이제 그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럼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구하는 거 알아봐야죠.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식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식 적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늘부터 갑니다. 최대 지름 3.5, 그다음에 2cm 미만인 거. 난지형, 한지형입니다. 비대 추정 지수도 곱해요. 일자별 비대 지수의 잔여 일수를 곱하더라. 환산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죠? 0.72, 0.7. 그죠? 됐나요? 최대지름 미만일 때 80%, 100% 구분했어요. 그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5주의 일항 길이라고 있죠? 5주의 일항 길이 곱하기 일항폭 곱하기 표본 구간수. 표본 구간수 몇 개야? 됐죠? 면적은 구했어요. 이제 중량 올라갑니다. 정상인 거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그죠? 아이고, 발음 잘 안 되네요. 최대 지름 미만 마늘 3.5, 2. 난지형, 한지형 조건 따라 다를 거예요. 자, 80%형 마늘이다 하면 곱하기, 그죠? 0.2. 그 마늘 중량이 오고, 수확할 수 있는 건 0.2밖에 안 되니까 0.2. 보통은 이것까지만 해서 수확량을 구해요. 근데 마늘은 환산계수도 곱해요. 누적, 비대 추정 지수도 곱해요. 자, 비대 추정 지수 공식 1 플러스 누적 비대 추정 지수. 누적 비대 추정 지수라는 건 뭐예요? 일자별 비대 지수 곱하기 잔여일수. 그죠? 그다음에 난지형이라고 한다면 0.72, 한지형이라고 한다면 0.7. 되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 구했으면 집어넣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같아요. 구하는 공식이. 그죠? 자, 양파 갑니다. 최대 지름이 양파도 있네요. 6cm 미만. 양파 역시도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하더라. 양파는 환산계수는 없어요. 그럼 5주 일항 길이, 일항폭, 표본 구간수는 같네요. 그죠? 정상 양파 가지고 오고요. 최대 지름 6cm 미만인 것 중에 양파는 80%형, 마늘하고 똑같이 80%, 100%형만 있으니까 100%는 수확량이 없어요. 그죠? 80% 피해 중량, 양파 중량 곱하기, 그죠? 0.2. 그 다음에 1 플러스 누적 비대 추정지수는 같네요. 자, 비대 추정지수 곱하는 거 마늘, 양파. 마늘은 한 가지 더 하더라. 환산 계수도 곱해주더라. 둘 다 최대 지름이 있네요. 최대 지름 발음 되게 안 되네요. 최대 지름이 있어요. 마늘은 3.5, 2cm. 양파는 6cm 미만. 자, 마늘 비대 추정 지수를 왜 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수확한 마늘이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할게요. 근데 일찍 수확했어. 근데 내가 10일 정도 일찍 수확했어. 남은 기간이 10일이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마늘은 계속 성장을 해서 정말 이 정도의 크기가 될 건데 일찍 수확하니까 더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 수확량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피율이 올라가더라. 그렇게 하면 다 누구나 일찍 수확해서 그냥 내가지고 보험금 타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 추정 지수란 걸 주더라. 잔여 일수가 얼마만큼 남았지? 그리고 하루에 얼마만큼 비대가 되지? 그래서 1 플러스 지금 현재 자기 1이에요. 1에다가 이것만큼 더 성장하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잔여 일수 곱하기 비대 지수를 곱하더라.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 수확 적기에 수확한 마늘하고 똑같이 무게를 만들어 줬는데 마늘은 수확 적기에서 유통 과정에 상품으로 돼서 나가는 그때까지 중량이 줄어든다고 했죠. 왜? 건조해서 내잖아요. 건조할 때. 우리 마늘 밭에서 갔을 때 조금 축축해요. 막 흙도 묻어있고 수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상품으로 나갈 때는 건조해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건조하니까 중량이 줄어들더란 얘기죠. 얼마만큼.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난지형은 72%만큼, 한지형은 70%만큼. 그래서 환산계수란 걸 곱해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거 안 피할 필요 없죠. 그죠? 비대 추정 지수도 곱하고 환산계수도 곱해주는구나. 그러면 난지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일항 길이, 일항폭, 표본 구간. 그럼 요거 곱하기 다 하면 요거는 지금 표본 구간의 면적은 바로 나왔네요. 이렇게 갔어요.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수확량을 구해야 돼요. 자, 10kg인데 그 중에 정상이 8kg래.
최대 지름 3.5cm 미만 난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80% 인정한 게 2kg래요. 그러면 8kg 가져와요. 8 가져왔어요. 2kg는 얼마만큼? 80%니까 0.2만큼 인정해 줄게. 여기까지가 중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비대지수 가져와요. 비대 추정지수 1인데 며칠 남았대요? 수학기 잔여일수가 10일 남았대요. 10일 곱하기 0.8%래요. 하루당. 이거 지수라면 제가 알려드렸죠? 0.008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이게 누적 비대 추정 지수예요. 근데 난지형이더라. 난지형이니까 뭘 곱해요? 환산계수를 0.72 해서 곱해줘서 이거만큼이 마늘을 혹추름 더 달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다른 건 이것만 오죠. 그죠? 양파도 마찬가지죠. 비대 지수를 데리고 다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오는데 보통 문제에서 만일에 조건을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러면 이 수확량 이거 단위 면적당 수확량 그대로 다 집어넣어야 돼요. 만일에 문제 조건에 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뭐 반올림할 거, 둘째 자리까지 산출할 거,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거, 넷째 자리까지 산출할 거 이런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문제는 푸시면 됩니다. 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뭐 없죠? 중량 같은 거 50, 80%니까 5주의 일항 길이에 일항 폭과 표본 구간수가 왔어요. 정상 고구마 올리고 50% 0.5, 80%는 0.2 곱하면 돼요. 됐나요? 고구마 쉬워요? 옥수수 갑니다. 옥수수는 별표라고 했죠. 다른 거는 나 가피자 공식으로 구하는데 이거 수확량 구해가지고 미보상 감수량 구하고 평수 미평 해가지고 가피자로 보험금을 구해요. 근데 옥수수는 다르다고 했죠. 실손보험 그대로 적용 손자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보험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비교해서 작은 거. 왜 그런다고 했어요? 보험가입 금액이 그죠? 맞죠? 보험가입 금액이 표준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까지 보험을 가입하니까 그래요. 만약에 80% 가입했다. 그러면 손해액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험금은 내가 가입한 것보다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도가 보험가입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값 가지고 오더라.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더라.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자, 공식은 이렇고요. 자, 그럼 손해액 어떻게 구해 나오죠? 그죠? 손해액은 어떻게 구해 보겠습니다. 피해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 되네요. 그죠? 한번 볼게요. 손해액은 실제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 그죠? 손해 본 거에 피해 수확량이 원래 있었어요. 1과목에서는 그럼 피해 수확량 곱하기 그냥 여기 표준 가격 표준 가격이라고 우리 업방이 되어 있나요? 그죠? 표준 가격 쓰는 게 지금 현재 어디? 복분자? 차. 이거는 무슨 가입 가격 할게요. 그죠? 업방 다시 보고 제가 교재 수정해 놓을게요. 가입 가격 할게요. 피해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 미보상 감수량을 왜 빼주지? 1과목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2과목에 미보상 감수량 적용해 줍니다. 왜? 실제 피해 입은 거에 가입 가격을 하면 손해액이 나와요. 그런데 잠 생각해 보세요. 미보상 감수량이 수확량으로 갔을 때는 수확량에 더해줬어요. 감수량에 갔을 때는 어떻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빼줬어요. 맞나요? 근데 옥수수는 지금 실제 피해 입은 감수량에다가 가입 가격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보상 감수량을 어떻게 해요? 빼줘야 되는 거죠. 왜? 보상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 피해 입은 걸로 잡아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 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식이 어렵지 않아요. 왜 어떤 때는 더하고 어떤 때는 빼지?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떨 때 더하고 어떻게 빼는지 구분이 됩니다. 되겠죠? 자, 피해 수확량입니다. 자,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을 구해요. 다 단위 면적당으로 먼저 구해요. 그죠? 단위 면적당 먼저 구하고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합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으로 산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줘요. 왜? 표준 수확량은 제시를 해주거든요. 문제 조건에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에 고사 면적을 곱해요. 왜 고사 면적을 곱하나요? 이건 피해 수확량이거든요. 다른 작물들은 모두 뭐 수확량을 구했기 때문에 기타민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구했지만 옥수수는 지금 실제 피해 입은 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앞에도 피해 수확량이 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피해 입은 거.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에서 뺀 거 뭐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고사 면적 뺐고 기타민 면적 뺐어요.
기타민 면적은 수확량 구할 때 들어갔고 고사 면적 뺀 거는 결국 어떤 거예요? 피해 입은 면적이죠. 그래서 이게 고사 면적이 온 거예요. 됐나요? 옥수수는 전체에 피해 수확량이 온다는 거. 그래서 기타민 면적이 아니라 고사 면적이 온다는 거. 표준 수확량으로 계산하지 평년 수확량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면 감자, 차 플러스 옥수수까지 가능하겠네요. 그죠?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옥수수도 5주입니다. 5주 1항 길이에 1항 폭의 표본 구간 수는 같아요. 옥수수는 중량 안 된다고 했죠. 길이. 그죠? 하 옥수수 15cm 미만이 되겠네요. 중 옥수수 15cm 이상의 17cm 미만이 되겠네요. 자, 중 옥수수는 0.5만큼 인정이에요. 자, 하 옥수수를 가져온 이유는 보통은 정상이면 정상을 가져왔어요. 왜 옥수수는 하 옥수수를 가져왔나요? 피해 입은 거 구하니까. 우리가 과실에서 피해 구성 조사했던 것처럼 피해 입은 거 구하니까 그래요. 그죠? 과실에서 피해 구성 조사할 때 100%짜리 피해가 1이 왔잖아요. 그것처럼 하옥수수가 100%짜리 피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1 그대로 적용이라서 하옥수수 개수가 그대로 온 겁니다. 이해하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옥수수는 중량 측정을 따로 하지 않더라. 그래서 뭐? 표준 중량을 사용하더라. 그리고 옥수수는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 있더라. 지수 친구들이. 제식, 밀도 지수와 제식, 시기 지수를 데리고 다니더라. 됐나요? 옥수수도 잘 봐두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산식을 보고 말로 설명하지만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실제로 풀이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차근차근 단계별로 가고 있으니까 문제는 좀 이따 보기로 해요. 자, 감자입니다. 감자도 최대 지름 5cm 미만 피해 정도 50%. 그죠? 감자 조사 50% 인정이에요. 자, 면적은 같아요. 자, 근데 감자는 뭐가 있나요? 병충해가 있죠. 자, 근데 단위 면적당 수확량 구할 때는 병충해, 우리가 보통은 병충해 몇 프로 인정이나요? 0.5% 인정, 막 이렇죠. 감자 중량에 뭐 5% 인정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감자 수확량을 계산할 때 단위 면적당 수확량 할 때 병충해는 이때는 정상으로 바로 올려줍니다. 정상 감자 중량 플러스 병충해 감자 중량. 이때는 수확량을 구할 때는 그대로 올려줘요. 어떨 때 산정하냐면 우리가 평, 수, 미, 병, 평 이렇잖아요. 그죠? 피해율 산정할 때만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산정해요. 따로. 우리 과실 배울 때, 과수 배울 때 복숭아도 그랬어요. 실제로 피해 구성 조사할 때 병충해 입은 피해는 정상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구했죠. 착화 감수량, 낙가 감수량. 그래서 어디에 넣었나요? 피해율 구할 때 평, 수, 미 하고 더하기 병충해 감수량을 해줬잖아요. 감자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 수확량을 산정할 때는 병충해는 정상으로 들어가요. 같이. 그죠? 최대 지름 5cm 미만 감자 중량 곱하기 0.5만 인정이니까 0.5. 요때는 그대로 정상에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고요. 자, 병충해 감수량 따로 산정해 준다고요. 따로. 됐나요? 어떻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했어요. 자,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어떻게 하냐? 똑같이 면적에다가 그죠? 병충해 입은 결격 무게. 감자 같은 경우는 줄기가 변해서 이렇게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밑에 뿌리가 아니라 실은 줄기가 변경되기 위해서 괴경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병충해 입은 괴경의 병충해 입은 감자 무게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손해 정도를 곱해주더라. 손해 정도란 건 어떤 거라서 얼마만큼 피해 입었니? 그죠? 어느 정도 피해 입었니? 무게가 얼마야? 어느 정도만큼. 심도가 얼마야? 이거죠. 그리고 병충해는 병충해 인정 비율이 있다고 했죠. 9급, 1급, 2급, 3급. 1급이 90%, 2급이 70%, 3급이 50%. 암기 팁 알려드렸어요. 이 과목 할 때 그죠? 그래서 인정 비율을 곱해주더라. 이게 뭔가요? 이게 단위 면적당 병충해의 수확량이죠. 병충해 입은 감자의 수확량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뭐 곱해요?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면 병충해 감수량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풀고 뒤로 손해 정도 비율과 인정 비율을 곱해도 돼요. 본인이 편안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병충해 입은 결경의 무게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인정 비율. 이 우리 옆방에 있는 산식은 이거예요. 이걸 먼저 요렇게 곱하고 그죠? 뒤로
요렇게까지가 병충해 실제 조사 대상 면적에 있는 병충해 무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고 인정 비율을 곱하더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문제는 자기가 편한 대로 푸시면 됩니다. 오늘 문제 풀이하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병충해 감수량은 어디다가 피해율을 구할 때 더하더라는 거. 실제 우리 수확량 구할 때는 병충해는 정상하고 같이 그 무게 그대로 인정. 이게 중요해요. 이게. 차입니다. 차 하기 전에 팥부터 먼저 할게요. 콩하고 팥은 함수율 측정하더라고 했죠. 중량에다가 함수율 그대로 곱합니다. 1 마이너스 이거는 조사 함수율, 조사했을 때 함수율 나누기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우리 벼에서 배웠기 때문에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콩은 사주 길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3파면 1 제곱미터 규격태 원형 또는 그죠?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그죠? 가로, 세로라고 했죠. 그죠? 자, 표본 구간의 가로, 일항 길이와 일항 폭이죠. 가로, 세로 곱하기 표본 구간수. 그죠? 사주나 또는 가로, 세로 길이의 표본 구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3파인지 전파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그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가 올라오는데 이 수확량 합계는 방금 위에서 산출한 함수율을 곱해준 거. 됐죠? 매, 콩, 찰, 밀 구분하셔야 해요. 함수율. 마지막 차 보겠습니다. 차는 5월 10일만 되면 연구가 2판, 4판, 8자 뛰더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규격태 20 곱하기 20cm짜리 쓰기 때문에 면적이 0.04 제곱미터. 그걸 몇 개? 2개. 그래서 면적이 0.08 제곱미터가 되더라. 그래서 0.08 곱하기 표본 구간수가 온 거예요. 됐죠? 위에는 표본 구간의 수확량의 합계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차만 유일하게 수확 면적률을 곱해준다고 했죠. 왜? 두둑과 고랑이 있는데 이 고랑은 전혀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규격태 두고 요거 거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고랑이 빠진 이 두둑의 면적률이 얼마야? 결국은 수확 면적률은 두둑의 면적률이 얼마야? 그건 거예요. 그래서 수확 면적 여기에서만 수확을 했으니까 수확 면적률을 따로 곱해주더라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럼 표본 구간의 수확량 합계는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기수확한 새싹 무게 플러스 지금 수확한 새싹 무게 이렇게 올리면 될 거예요. 맞나요? 근데 지금 수확한 새싹 무게는 알아요. 그죠? 그래서 수확한 새싹 무게 그냥 더해. 기수확한 새싹 무게는 얼마인지를 몰라요. 밀수확을 해버려서. 그래서 환산을 한다고 했죠. 아, 이 정도일 거야 환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새로 수확한 새싹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새로 수확한 새싹 무게 잴 때 새싹 수도 세고 무게도 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산해요. 새로 수확한 새싹 무게 나누기 새싹수. 무게가 올라오고 새싹수가 와요. 그러면 하나의 무게가 되나요? 하나의? 그죠? 하나의 무게가 되죠. 그죠? 지금 새싹 무게 가지고 기수확한 걸 환산하는 거예요. 실제 무게분의 몇 개지? 그럼 하나의 무게가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수확 새싹한 거 새싹 수를 셌잖아요. 그죠? 셌어요. 그래서 기수확 새싹 수를 곱해줘요. 그리고 기수확 지수가 있었다고 했죠. 전체 기수확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였지? 그죠? 그거 기수확 지수를 곱해요. 이것만큼이 기수확 새싹의 무게인 거예요. 어렵죠? 조금. 하지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기수확한 거 새싹 무게 모르니까 지금 수확하는 새싹 가지고 환산하는구나. 그래서 수확한 새싹 무게 나누기 새싹수 하니까 한 개의 새싹 무게가 나왔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기수확 몇 개인지 알아요? 새싹수를 곱했어요. 그 기수확 비율 얼마만큼 되지? 그게 기수확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기수확 지수를 곱하더라. 결국 차도 지수를 데리고 다니네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차, 감자, 옥수수 이런 걸 낼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가장 기본은 밭작물에서 마늘이에요. 그래서 마늘이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5회 때도 나오고 그 전에도 나오고. 그죠? 감자도 예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이번에 콩 나왔죠? 그죠? 콩 함수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밭작물도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그죠? 품목이 많잖아요. 그죠? 11품목이라 되는데 11개 품목이나 되는데 한 번은 나올 만하죠. 기본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작물 하나 나오고
적과전에서 하나 나오고 종합에서 하나 나오고 밭작물에서 하나 나오고 벌써 4개는 딱 확정이네요. 확정. 그죠? 나머지 원예나 버섯이나 생산비나 인삼이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축. 그죠? 가축 나오고 가축도 꼭 나오죠. 그죠? 꼭 나오는 것들은 보셔야 해요. 잘. 그죠? 자, 수확량 조사. 이거는 예전에 수확량 조사할 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하고 면적 조사 들어가서 실제 경작 면적과 가입 면적 차이 나면 변경한다고 했어요. 그죠? 표본 구간 선적해요. 면적 조사하는 이유는 조사 대상 면적을 알기 위해서.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 선정해요. 조사 대상 면적에 따랐습니다. 어떻게 표본 구간 선정은 또 어떻게 해요? 품종과 재배 방법을 감안해서. 그죠? 표본 구간은 동일한 간격으로 해야 되고 표본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도 평균적인 거 골라야 되겠죠. 그죠? 자, 수확량 측정해요. 왜? 면적분의 수확량에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마늘, 양파는 비대 추정지수 곱해주더라. 콩은 함수율을 측정하더라. 최대 지름이 있는 거 마늘, 양파, 감자. 그죠? 자, 특성 있는 것끼리 모으세요. 혼자 공부를 하시면서 혼자 막 쭈글쭈글 하시면서. 그죠? 보험 공식은 가피자더라. 옥수수는 손자더라. 피해율 산정식이 감자는 다르더라. 평, 수, 미, 병, 평이더라. 됐나요? 네. 보험금 공식은 이제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험금을 계산하는 계산 플로우가 되죠. 수학감소 보험금은 가피자더라. 옥수수 빼고 할게요. 자, 피해율은 평, 수, 미, 평이더라. 감자는 평, 수, 미, 병, 평이더라. 자, 수확량의 산정식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고 기타미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구하더라. 그러면 수확량 구하는 게 이게 관건이더라. 맞죠? 이게 지금 보험금 산출 플로우가 되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 제일 먼저 구하고 평균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경작 면적으로. 조사 대상 면적.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그죠?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그죠? 조사 대상 면적 구하고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 나누기 표본 구간 면적이에요. 맞죠? 그래서 표본 구간 면적 5주의 1항 길이 4주의 1항 길이 곱하기 1항폭 곱하기 표본 구간 수. 그죠?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는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는 어떻게 되면 50%형, 80%형, 100%형 품목별로 구분하죠. 한산계수 있는 건 한산계수 곱해주고 비대 추정지수 있는 것은 비대 추정지수 곱해서 계산하더라. 됐나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우리는 다음에 실제로 이제 보험금 산식이 품목별로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별표 산식에 보면 미보상 비율 적용표 저 뒤쪽에 있어요. 미보상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지? 라는 거죠. 미보상 비율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분포도라는 게 있어요. 분포도. 제초 상태. 우리 미보상 그 비율 감수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피해를 입은 거, 병해충으로 인한 거, 제초 불량인 거, 또는 기타가 용농 뭐 실수라든지, 그죠? 기술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포도를 측정해요. 자, 제초제하고 병해충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타, 용농 실수나 용농 기술 오류 등은 좀 달라요. 그럼 제초 상태하고 병해충을 먼저 볼게요. 이거는 제초 상태하고 병해충 분포도를 본 거예요. 자, 구분은 해당 없음, 미흡, 불량, 매우 불량 네 단계로 구분을 해요. 해당 없음은 몇 프로? 10% 미만. 미흡은 0%. 미흡은 10% 미만. 불량은 20% 미만. 매우 불량은 20% 이상. 그런 문제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얘들 분포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20% 미만일 때는 그냥 0%래요. 실제로 만약에 제초가 한 20% 정도 불량이야. 20% 미만 정도. 그럼 그냥 미보상 안 때리는 거예요. 근데 20에서 40% 미만이에요. 그러면 10% 미만으로 때리는 거죠. 그죠? 40에서 60% 미만이래. 그럼 20% 미만으로 준대요. 60% 이상이 돼. 그럼 20% 이상 준대.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만일에 분포도가 40에서 60% 미만이에요. 미보상 감수량 구하세요. 20% 미만인데 도대체 몇 프로를 줄 거냐는 거죠. 19.99% 줄 거예요? 아니죠. 못 주죠. 그래서 문제는 어떤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정확하게 오류가 나지 않는 문제를 내려면 분포도가 60% 이상이에요. 미보상 비율은
최저값으로 적용하세요. 그러면 20% 이상이기 때문에 최저값은 몇인가요? 2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리고 만일에 40%에서 60%도 최저값으로 주라면 할 수 있어요. 분포도가 40에서 60% 미만이에요. 미부상 비율 최저값 적용하세요. 그럼 20%가 되잖아요. 10%가 되잖아요. 그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분포도를 주고 실제로 우리가 미부상 비율이 몇 프로예요? 미부상 비율이 10%예요. 미부상 비율이 20% 해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분포도가 이래요 하면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처럼. 그죠? 그럴 때는 최저값인지 최대값인지 최대값은 지금 줄 수가 없어요. 문제로 최저값만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형, 20%형만 줄 수 있다는 거. 자, 미부상 비율 업방에 있는 이제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 비율이네요.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 비율입니다. 자, 미부상 비율은 개별 적용한대요. 그래서 합산한대요. 개별 적용한다는 거는 제초 상태가 10%예요. 병해충도 10%예요. 기타가 5%예요. 그러니까 뭐 개별 적용이란 말은 전부 적용이죠. 이렇게 25%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예전에. 미부상 비율은 여러 개 중에 제일 큰 값 가져옵니다. 그건 같은 항목일 때 그래요. 제초가 10%예요. 제초가 20%예요. 제초가 30%예요. 그럼 30% 적용. 그죠? 같은 항목이면 제일 큰 값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 개 항목 다 달라요. 그러면 각각의 합을 가지고 산정해요. 미부상 비율 가지고도 문제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어떨 때 해당이 없음이에요. 어떨 때 미흡이에요. 어떤 때 불량이에요. 어떤 때 매우 불량이에요. 봐둬야 되겠죠. 불량과 매우 불량에 추가되는 것만 한번 볼게요. 불량일 때는 경작 불능 조사건. 조사건인데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안 해가지고 자료가 그냥 미비해. 부족해. 이때는 40에서 60% 미만 분포로 본대요. 근데 아예 자료가 없어. 그러면 60% 이상으로 본대요. 그럼 결국 경작불능 조사건은 미부상 비율을 많이 때린다는 거죠. 됐나요? 그죠? 경작불능 조사 대상 돼가지고 뭐 60% 미만 됐거나, 그죠? 60% 이상인데도 나 안 할래요. 수학량 조사 할래요. 했을 때는 미부상 비율을 많이 때린다는 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기타는 달라요. 제초하고 병해충은 같은데요. 기타는 이것도 다르죠. 지금 10% 0%, 10% 미만, 20% 미만, 20%. 이 기타는 분포도도 이거와 같아요. 분포도 한번 볼게요. 기타. 병해충. 기타는 분포도도 해당 없으면 피해가 없는 거. 미흡은 10% 미만. 불량은 20% 미만. 매우불량은 20% 이상. 요 지금 실제 미부상 비율하고 분포도가 같습니다. 그럼 분포도를 외워야 되는 거. 제초 상태와 병해충 상태만 외우면 되겠죠. 어떤 거? 요 뒤에 있는 거. 특히 60% 이상일 때 매우 불량 20% 이상이더라. 최저값 적용하라고 하면 20%밖에 할 수 없더라. 됐나요? 또 문제를 가지고 풀어볼게요. 나중에요. 그리고 그 영농 기술 부족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뭐 해거리더라, 생리장애더라, 시비관리, 토양관리, 전정, 조방재배, 재식밀도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도 한번 봐주세요. 혹시나 하도 이제 가로넣기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구석구석에서 나와서 혹시나 불안해서 이것도 한번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손해 정도 비율이란 게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나요? 병충해. 병충해 궤경의 무게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병충해 인정 비율. 그죠? 인정 비율 1급, 2급, 3급 1과목에서 배웠기 때문에 따로 여기 적지는 않았어요. 자, 손해 정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손해 정도를 우리가 업방에 보면 구분한다고 돼 있죠. 감자 수확량 조사할 때 1에서 20%, 21에서 40%, 41에서 60%, 61에서 80%, 81에서 100%. 이때 손해 정도가 이른다고 하면 손해 정도는 이 끝에 있는 거 이게 자기 손해 정도예요. 됐나요? 끝에 있는 게 손해 정도. 이거 문제를 어떻게 꼴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손해 정도 비율이 뭐 30%예요 라고 했으면 그냥 손해 정도 비율을 30% 적용하면 돼요. 손해 정도 비율이 40%예요 하면 40%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를 손해 정도가 30%예요. 이렇게 줬다고 하면 21에서 40%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손해 정도 비율은 얼마예요? 40%예요. 함정은 그런 게 함정이에요. 조건은 사실 꼰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있는 조건이고 내가 헷갈렸을 뿐이에요. 올해 시험에도 이 손해 정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디? 버섯 문제에서. 버섯도 손해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 정도 만일에 50%예요. 손해 정도가. 그러면 손해 정도 비율은 60%죠. 그렇게 문제 나왔다고요. 충분히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또 낼 수 있다. 왜? 뭐 시험장에서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로 문제를 줬는지 손해 정도로 줬는지 꼭 구분하셔야 해요. 그 차는 제가 기수학 비율 나온다고 했죠. 기수학 비율은 구해줘요. 몇 프로인지. 그죠? 기수학에다가 기수학 색싹수에다가 기수학 색싹수 플러스 방금 수학한 색싹수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에서 내가 찾는 기수학 지수를 찾아서 곱해주면 돼요. 이건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봐두시고 찾을 줄만 알면 돼. 됐죠?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닌데 단위면적당 수학량을 각각 품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또 그죠? 그렇다고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야. 해볼만 해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그러면 이 단위면적당 수학량 구해서 그러면 보험금 어떻게 산출하지? 라는 걸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은 보험금 진짜 실제 한번 계산해봐야지. 문제로 풀어볼 거예요. 되겠죠? 오늘은 단위면적당 수학량을 어떻게 산정하지? 라는 걸 구체적으로 배워봤어요. 그게 핵심이라고 했죠. 왜? 그걸 알아야만 수학량을 산정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는 건 감자, 차, 옥수수. 그죠? 왜? 다른 거하고 다르니까. 그죠? 다른 거는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할 수 있는데 이건 별도로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